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영국인들이 그리도 한글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비밀과 역사, 그리고 과학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한글이 특별한지, 그리고 한글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는 누구나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도 금방 익힐 수 있어요. 게다가 한글은 발음과 문자의 연결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그 어떤 언어보다도 읽고 쓰기 쉽습니다.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더 깊이 탐구해 볼까요? 한글의 역사, 구조, 과학적 원리, 예술성, 그리고 현대적 활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글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는 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한글의 창제자 세종대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5세기 조선의 위대한 군주 세종대왕은 단순히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열정과 지혜가 담긴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을 향한 그의 뜨거운 애정과 혁신 정신의 산물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들고자 했을까요? 당시 조선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쓰기 복잡하여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농민과 같은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배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능력을 가지지 못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학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하며 1443년에 마침내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와 원리에서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통해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한 후 훈민정음이라는 해설서를 통해 한글의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로 세종대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해설서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노력은 그가 단순히 한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가이자 교육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사랑으로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였으며 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창제 배경과 과정에서부터 이미 놀라운 비밀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과 과학, 그리고 인문학적 지혜가 결합되어 탄생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창제한 세종대왕의 업적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에 감탄하고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종대왕의 열정과 혁신 정신에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히는 것을 넘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를 통해 문맹률을 낮추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였으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은 외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한글의 구조와 과학적 원리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독창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은 그 자체로도 매우 혁신적이며 이를 통해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글은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입니다. 먼저 한글의 자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리은은 혀끝이 위진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 미음은 입술이 닫힌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러한 자음의 형태는 발음과 문자 사이의 직관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음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어 발음이 훨씬 쉬워집니다. 모음도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모음은 천지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점은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사람을 상징하며 이 세 가지 기본 모음이 결합하여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이와 점, 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이는 사람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 이러한 모음의 조합 방식은 한글이 소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유연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방식은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글은 14개의 기본 자음과 10개의 기본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만으로도 수많은 음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발음을 만들 수 있어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했을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알파벳 26자만으로는 모든 발음을 표현하기 어려워 복잡한 철자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한글은 이러한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이러한 한글의 구조적 특성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감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입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글의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다른 언어보다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존 스미스 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글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고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자 매우 빠르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존 씨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발음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과학적 시스템입니다. 이 덕분에 발음이 훨씬 쉬워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마리안느 르루아 씨는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글의 직관적인 구조 덕분에 단기간에 읽고 쓰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마리안느 씨는 한글의 모음이 천지인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동받았어요. 이런 철학적 배경을 가진 문자는 정말 드물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는 한식당과 한국마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거리에서도 쉽게 한류 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문화는 영국에서 주류가 되었죠. 런던 시내에서는 한국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옥스포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좌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영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 창제 당시부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문자로 평가받아왔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 활용성과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글은 더욱 많은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글의 현대적 활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력입니다. 한글은 유니코드 표준화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완벽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글의 사용자가 전 세계 어디서든 문제없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SNS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게시물은 그 자체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많은 외국인들이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하게 됩니다. 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은 교육 현장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전 세계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기 위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외국인 학생들도 빠르게 익힐 수 있으며 이는 한글의 학습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는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인 에밀리 존스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곧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예요. 배우기 쉽고 논리적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배우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세계관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졸업 후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졌어요. 한국에서의 유학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의 국제적 위상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한글날 행사에서는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기립니다. 이들은 한글 캘리그래피, 한국 전통 음악과 춤, 그리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현대 사회에서 그 활용성과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고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되새기며 그가 남긴 유산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미래는 단순히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세계와 소통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글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한글 교육의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글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한글날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한글 교육 캠페인을 펼쳐 한글의 소중함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온라인 강좌와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글 교육 애플리케이션 개발, 온라인 강의 플랫폼 확장,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글의 디지털화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한글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인식 기술, 한글 자동 번역기, 한글 타이포그래피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한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글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의 역사, 구조, 과학적 원리, 예술성, 현대적 활용, 그리고 미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그 안에 담긴 철학과 과학, 그리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글의 매력에 빠지셨나요? 아직도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네요. 혹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해 주시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한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입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밝게 열어갑시다. 여러분의 참여가 한글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